이란과 미국과의 갈등은 엊그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그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지고 또 오늘이라도 곧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하죠. 미국의 이란 핵협상 파기,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특히 금년 5월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이 기습 공격을 받고 또 금년 6월 13일 실질적인 선주가 일본인 유조선도 기습 공격을 받으면서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규정한 미국은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일까요? 또 이란은 왜 그토록 미국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는 이란이 미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란이 미국을 미워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에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특히 이스라엘에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의 원인은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이란의 근대사의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의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9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란의 황제로 즉위한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상황에서 놀랍게도 소련의 편이 아니라 미국 편에 서게 됩니다. 팔레비는 선친의 의사에 따라 11살 때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미 서양 문화를 접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상태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양갈래로 나뉘어지고 있을 때 이란도 역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하마드 레자 팔레비는 소련이냐 미국이냐를 두고 선택해야 할 때 당연히 미국 편에 설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란과 미국은 그다지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이란은 중동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팔레비는 이란에서 아마도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 방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선거를 통해서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인물을 총리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무하마드 레자 팔레비는 엄청난 시련의 길을 걷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 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아랍 지역의 유전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영국은 자국의 석유 회사를 통해 이란에서 원유를 생산해내 영국으로 부지런히 가져갔었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총리로 선출된 모사데크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영국이 죄다 가져가느냐, 그리고 그 이득을 영국이 죄다 가져가느냐, 차라리 이 원유를 우리 국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모사데크는 이란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유를 이란 국유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모사데크의 이런 석유 국유화 작업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모사데크는 이란에 남아있던 영국의 원유 생산 전문가들을 모두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다 모사데크는 또다시 놀라운 정책을 펼치는데 이제까지 이란에서 강력한 권좌를 누리고 있었던 황제의 권력을 아주 축소해 버렸습니다. 이러라고 모사데크 총리로 앉힌 것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일들로 모사데크와 팔레비 왕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 권력의 싸움에서 밀린 팔레비는 이탈리아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일단 모사데크가 정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사데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우선 석유회사를 국유화하다 보니 영국의 숙련된 기술 인력이 이란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관련 시설들의 운용 능력이 크게 하락하면서 모사데크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란에서의 크게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모사데크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영국은 미국의 CIA의 도움을 받아 모사데크 축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모사데크는 체포되고 재판에 넘긴 다음 3년의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망명 생활하고 있던 무하마드 레자 팔레비를 다시 이란으로 데려온 다음
드디어 이란에서는 팔레비 정권이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팔레비는 이때부터 미국으로 망명하기까지 약 30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권력을 다시 잡게 된 팔레비는 본격적으로 친미국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동안 국유화했던 석유 회사들을 다시 기업들의 손에 넘겨주고 나름대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꾀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팔레비는 이미 서구 문화에 많이 적응되어 있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속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란의 정통 종교인들은 팔레비의 이런 사고방식을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팔레비는 1963년 이란의 토지 개혁을 실행하면서 이슬람 사원 토지를 축소했고요. 그동안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해왔던 이슬람 전통 문화에 대항해서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시키고 여성의 참정권을 허락하는 여성 해방 운동까지 부르짖었던 것이죠. 팔레비의 이런 정책은 이란의 시아파 성직자들로부터 지지를 잃어가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이나 전통적인 상인들에게도 지지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팔레비가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했던 것도 국민들의 큰 반발을 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죠. 거기에다 국왕인 본인이나 왕실, 지배 엘리트 계층의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건 역시 이란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란 국민들은 팔레비를 향한 반대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팔레비는 그럴 때마다 이란의 정보기관이면서 비밀경찰인 사바크를 이용해서 광범위한 정치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1978년 당시 이란의 정치범은 최소한 2,200여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때 당시 팔레비의 이런 억압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이란의 시아파 종교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입니다. 호메이니는 팔레비가 미국과 한편이 되어 미국의 조종을 받으며 이란을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 국민의 정신적 기둥인 이슬람을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며 이란을 왕정 체제가 아닌 이슬람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팔레비로서는 호메니의 이런 활동이 못마땅했고 결국 팔레비는 호메니를 터키로 추방을 강제로 했는데 호메니는 그 후에 프랑스로 옮겨가게 되죠. 프랑스로 망명한 호메니는 그곳에서 이란 내의 팔레비 반대파들을 조정하면서 계속해서 팔레비 정부 저항 운동을 부추겼는데 이 과정에서 이란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멀리 타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란 국민들의 반팔레비 시위가 극렬해지면서 위협을 느끼게 된 팔레비는 1979년 1월 결국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이집트로 떠나지만 이것은 사실상 망명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팔레비가 떠난 이란, 1979년 2월 1일 드디어 15년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니는 이란 국민들의 대환영을 받으며 화려하게 귀국을 하고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에 의한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슬람 교리를 정치, 사회 질서의 기본으로 삼아 이슬람 교의 원점으로 돌아가겠다. 이른바 이슬람 혁명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란으로 돌아온 호메이니는 이슬람의 시아파 교리에 의해서 미국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그레이트 사탄, 대악마의 국가로 규정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란 정부와 미국은 공식적으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란에서의 모든 미국과 관련된 것들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죠. 우선 이란의 은행에 있던 미국 기업들의 자금을 전액 인출해서 압수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있던 미국 투자의 회사들을 모두 이란 국가로 귀속시키죠. 그리고 호메이니는 석유 수출을 중단해 버립니다. 이것이 이른바 2차 오일 쇼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메이니는 이때부터 이란 내에 있는 팔레비의 측근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그야말로 피해 잔치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집트에서 미국으로 도망간 팔레비를 골석 재판으로 이미 사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호메이니는 미국 정부에게 팔레비를 이란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그가 정말 몸이 아파서 미국에 있는 것이라면 이란의 의료진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파견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때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한마디로 이런 요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사실 암으로 팔레비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팔레비가 미국에서 사망을 하는 것보다는 이란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사형을 받게 했다면 어쩌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지금처럼 극심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팔레비를 끝까지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진 이란 국민들. 결국 1979년 11월 4일 이란의 대학생 300여 명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게 되고 흑인과 여자는 내보내는 대신 미국 대사관 직원 52명을 인질로 삼게 됩니다. 52명의 미국인을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그것도 미국 대사관 안에서 인질로 잡고 팔레비를 이란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팔레비 한 사람을 포기하고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52명의 미국인의 목숨을 포기하든지. 하지만 미국은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이 그저 안타깝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 대사관에 인질로 잡혀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특수작전까지 벌였지만 불행하게도 이 작전마저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가 되었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1년 재선에 실패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인질 사건은 1981년 1월 444일 만에 인질 전원이 무사히 미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나중에 2005년 이란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8년 동안 이란의 정권을 잡았던 아흐마디 네자드였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사이가 벌어지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고 집권할 당시에 그 옆나라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이 집권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라크가 1981년 국경 문제로 이란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때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한 미국은 당연히 사담 후세인 편이 되어서 군사적으로 이라크를 지원한 것입니다. 8년간 진행된 이 전쟁에서 이란은 70만 명, 이라크는 3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3천억 달러 이상의 전쟁 비용이 소비되는, 그래서 딱히 누가 이겼다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쌍방간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란은 또다시 미국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여기서 큰 착각을 하게 되죠. 8년간 이란과 벌인 전쟁에서 미국이 이라크 편을 들어서 지원해 준 것을 마치 미국이 자신의 편이 된 것으로 착각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번에는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은 이번엔 이라크를 3개월 동안 집중 공격하면서 이라크를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이 전쟁이 1차 걸프전이라고 불리우게 되죠. 8년 동안 진행된 이 전쟁에서 이라크는 이란을 향해서 화학무기를 자그마치 350여 차례 사용하면서 어떤 날은 하루에만 5천여 명이 희생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이란이 겪게 되죠. 그 후부터 이란의 호메이니는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2005년 이란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흐마디 네자드.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1979년 당시에 이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서 52명이나 인질로 붙잡고 444일 동안 미국과 담판을 지었던 인물이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되었으니 미국을 향한 이란의 정책이 과연 어땠을까요? 팔레비를 내쫓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니의 뒤를 이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강력한 후원자로 둔 아흐마디 네자드는 본격적인 핵 개발을 서두르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란이 핵을 개발하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민간 에너지 확보 차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제사회는 중동 산유국 중의 하나인 이란이 그 많은 원유를 두고도 굳이 핵을 개발하려는 의도는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을 향해 핵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각종 제재를 가해 왔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또다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고 이란 국민들은 아흐마디 네자드의 핵 개발 시도보다는 우선 먹고 살자며 강력하게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란은 2013년 강경파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의 다음 11대 대통령으로 온건파로 알려진 하산 로하니를 선택하게 되고 마침내 2015년 7월 14일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주도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 5개 나라와 독일은 이란 사이의 JCPOA 핵협상을 타결하게 되죠. 이 핵협상에서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 대가로 국제사회는 그동안 묶여 있었던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원유를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에 묶여 있었던 예전의 원유 판매금들을 이란이 다시 갖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핵 협상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란과 맺었던 핵 협상은 최악의 협상이라고 주장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지난해인 2018년 5월 8일 이란 핵 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게 되죠. 그런데 금년인 2019년 4월 8일 미국은 이란의 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 이란의 하산 루하니 정부를 불법 정권으로 선언하고 혁명 수비대와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미국 입국 금지되며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이나 인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란 역시 중동 주둔 미군을 똑같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맞불을 놓았죠. 이란도 4월 21일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의 강경파인 호세인 살라미 부사령관을 승진 임명하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4월 22일 이란을 한층 더 압박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적용의 예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예외 없이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같은 날 이란은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의 바닷길을 말하는데 세계 원유 하루 물동량의 20%인 1,700만 배럴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유주선 중에 3분의 1은 이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란이 이 해협을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렇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아직까지도 미국과의 갈등이 극에 치달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미국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일종의 계륵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때 이란이 석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오일 쇼크라는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던 미국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이란의 협박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리적으로도 미국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늘 그 지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면서 여차하면 이란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할 태세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석유 수출이 금지된 상태이죠. 그렇다면 예전처럼 오일 쇼크가 또 올만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국제 유가가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은 예전에 비해서 석유 의존도가 훨씬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심각하게 또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란은 자기 나라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할 때 우리와 유럽 국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란과 미국의 갈등, 이란이 미국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와 현재 진행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을 주도했던 아야톨라 루홀라 하메네이는 미국을 그레이트 사탄, 대악마라고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마저도 사탄의 무리라고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 통속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난 6월 이란 의회의 국가보안 및 외교정책위원회의 의장인 모짜바 조노르라는 사람은 이란 현지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30분 만에 이란에 의해서 초토화될 것이며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된다면 자기들의 미사일 방향은 당연히 이스라엘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현재 이란이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거짓의 영, 거짓의 종교,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이란이 이슬람의 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미국과 이스라엘을 그레이트 사탄, 악마 국가로 규정하며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런 일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란은 분명히 현재 이슬람 공화국으로 이슬람 종교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시스템이 이란 국가 전체 그리고 이란 국민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란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이란의 국민들과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란의 국민들은 1979년에 일어난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영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셈일 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란 국민들까지 경계하기보다는 사실 이란의 국민들이 이슬람의 영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이란 국가 전체를, 이란 국민 전체를 미워하기보다는 이란의 국민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란에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확히는 파악이 되지 않더라도 알려진 것만 해도 약 45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마침내 순교를 하고 있다고 하지요. 바라기는 70년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던 것처럼 현재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 이란 국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영에서 벗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란의 무슬림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이란의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비명소리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브래드 북스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을 유대력으로 계산해서 54주로 나눈 다음 1년 내내 모세오경을 전부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토라 포션이라는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토라 포션을 하는 유대인들은 이 54주로 나뉘어져 있는 내용을 함께 그대로 따라 읽고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토라 포션은 구약 성경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메시아닉주 리더 중에 한 분인 존 파슨스라는 분이 유대인들의 토라 포션에 신약 성경까지 접목해서 새롭게 구성한 토라 포션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을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들에게도 꼭 한번 우리말로 번역해서 소개해 주고 싶다는 소망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분량도 많아서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오랜 작업 끝에 토라 포션 책 출판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직접 교정 교열을 작업을 하면서 새벽마다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알 수가 있었고요. 성경의 각 구절마다 숨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팔절,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등 각 절기와 토라 포션의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는 유대력 캘린더도 이번에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캘린더에 사용된 그림은 저희 브레드 TV에서도 출연하셨던 윤경원 화백님의 아름답고 영감 있는 작품들이 실려 있죠. 토라 포션과 함께 유대력 캘린더까지 함께 구입하시면 가격도 저렴하고요. 토라 포션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저희 브레드 TV로 전화를 하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소개와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브레드 TV를 시작한 지 5년 동안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토라 포션 책을 출판하고 또 함께 유대력 캘린더를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토라 포션 책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